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5월 20일 48번째 시간은 구 한남 1구역 재개발 재추진 이란 제목으로 저번 1탄에 이어서 오늘은 2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 이란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제 썸네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이미지 그냥 한번 이미지가 좋아서 한번 가지고 와 본 것입니다. 구 한남 1구역 재개발 재추진 방안 유튜브 시리즈를 제가 예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1탄 구 한남 1구역 입지 가치와 해제 사유는 지난 5월 15일 날 제가 유튜브 올린 적이 있었고요. 오늘 제 2탄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인 요건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에 3탄은 구 한남 1구역 중에서 특정지역 재개발 정비구역 검토안 및 실현 타당성과 투자가치 이거를 이제 3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3탄은 언제 할지는 제가 시기를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이 그림은 저번에 한번 보셨던 이미지입니다. 한남 1구역의 위치라든가 뭐 특징, 장점, 뭐 단점 그런 것을 요약한 것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법적 요건은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도정법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조례를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 여기서는 이제 8조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브라브라 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 가능. 지정권자는 정비 계획을 위반하여 서울시장에게 지정 신청. 사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도정법에서 이제 언급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여기를 또 봐야 됩니다. 이 중에 6조 1항 2호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재개발 구역 지정을 이제 새롭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소 필지가 40% 이상이어야 되고 주택 접도율이 40% 이하여야 하고 호수 밀도가 60호 이상 되어야 한다라고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상기 2번, 3번, 4번 과소 필지, 주택 접도율, 호수 밀도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만이라도 충족이 되어야지 재개발 정비구역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 과소필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과소필지라고 하고 주택 접도율이라는 것은 구역 내 전체 호수분에 구역 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는 호수 이것을 주택 접도율이라고 하고 호수 밀도라는 것은 1헥타르당 1헥타르 즉 1만 제곱미터죠. 1만 제곱미터당 집의 숫자가 60개 이상 되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예, 구체적인 뭐 호수 밀도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은 제가 이제 명기를 이제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조례도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서울시 조례와 2025 기본계획 이 두 가지 요건, 여기서 언급되는 법적인 요건들을 충족시켜야지 재개발 재추진, 정비구역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앞장에서 서울시 조례에서 제가 그 요건을 이제 법적인 요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 조례 그 내용을 제가 관련 페이지를 이미지를 이제 가져온 겁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읽어봐 드리면은 주택 정비형 재개발 구역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아래 세 개 중에서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충족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파란색
특히 그겁니다.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 필지가 40% 이상인 지역, 주택 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 호수 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자, 앞장에서 제가 요약을 해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서울시 조례고요.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빨간 글씨로 이러한 서울시 조례에서 정의한 요건 이외에 법 제4조에 따른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른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2025 그것을 또 거기에 요건도 분명하게 또 따져봐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요 2025에 대한 내용들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 중에서 마지막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역계 설정 기준이라는 것에 충족하느냐, 그리고 주거 정비 지수라는 것에 충족하느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구역계 설정 기준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거와 별개로 노후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노후도가 동수 기준으로는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고, 또 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는 60% 이상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 비율도 소유자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또 면적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요렇게 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구역계 설정 기준, 즉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 계획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을 이제 설정하는 그 기준 충족 요건입니다. 이것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충족이 되면은 이제 자치구, 용산구청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평가를 이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은 사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또 정비 계획안을 또 수립을 한다, 이건데요. 사전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법적 최소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법적 최소 요건이라는 것이 바로 주거 정비 지수 7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거 정비 지수 70점 이상이 되어야지 구청 레벨에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비구역의 적정성이라든가 주거 생활권 계획 이런 것도 구청 레벨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을 하기 전에 이 추진하는 조직은 그 관련된 내용을 구청에다가 사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구역 주민의 10% 이상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거고, 정비구역의 범위를 명기한 도면과 도서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거 정비 지수인 노후도 비율, 도로 연장률, 세대 밀도 이러한 것들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복잡합니다. 자, 2025 계속 나가는 겁니다.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 계획에서 보면은 이렇게 주거정비지수제라는 것이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릴 텐데, 주거정비지수제라고 해서 100점 만점 중에 70점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주거정비지수제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대상지 선정 항목이 3개가 있고, 또 지수제 평가 항목이라는 것이 4가지가 있다는 얘기고, 또 심의 활용 항목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4개가 있다 이겁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인 대상지 선정 항목이라든가 지수제 평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그러한 쪽에서 얼추 자료가 나와야 될 것들입니다. 맨 밑에 있는 심의 활용 항목이라는 것은 구청 레벨에서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 측면에서 또 살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2025 정비 기본 계획에서 이제 대상지 선정 기준 확대를 한 것이 위의 겁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충족되어야 되는 건데, 구역의 면적이 충족되느냐, 노후도 비율이 충족되느냐, 주민 동의 비율이 충족되느냐, 이런 충족 조건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충족이 되면은 플러스
플러스 평가 항목이라고 해서 왼쪽에 제가 이제 확대를 이제 해놨습니다. 평가 항목이라고 해서 주민 동의 비율, 노후도 비율, 세대 밀도, 도로 연장률, 이 네 가지가 이제 평가 항목으로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점수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100점 만점 중에 이 네 가지가 이제 70점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심의 및 행정방침 활용 항목, 이거는 이제 구청 레벨에서 정성적으로 검토하는 네 가지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 이제 충족이 되면은 이렇게 지정을 추진을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지정을 추진하게 되면은 대상지 선정 기준이 충족되느냐, 또 점수가 지수제 주거정비 지수라는 그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느냐,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이렇게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 70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거정비지수 100점 만점 중에 7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거정비지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는 이제 대상지 선정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구역의 면적, 노후도 비율, 주민동의 비율, 요것도 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는 어떤 기준점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의미고, 밑에는 이제 주거정비지수의 항목들입니다. 주거정비지수 70점 관련된 것이 주민동의 비율, 노후도 비율, 또 6m 도로 연장률, 또 세대 밀도, 이 네 가지가 이렇게 40점, 30점, 15점 점수에 대한 가중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더하면 이제 100점 만점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 70점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동의 비율, 노후도 비율, 도로 연장률, 세대 밀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건이라 그럴까, 어떤 그 기준, 무슨 말이냐, 그런 것이 다 정의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주거정비 지수, 주민동의 비율, 노후도 비율, 도로 연장률, 세대 밀도가 이제 각각 점수가 이제 이렇게 40점, 30점, 15점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구간별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구간마다 점수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기준이다. 100점 기준 중에 70점이 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맨 밑에 나와 있죠. 기준 점수는 70점으로 운영을 한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개발 신규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 조례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 정의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이 되면 주민 발의로 구청에 사전검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용산에서 이런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노력들을 하는 지역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청파 1구역이라든가 후암 특별구역 같은 경우, 후암 거기도 그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돼가지고 뭐 획지를 7개로 뭐 구분을 했네. 그 중에 뭐 4획지가 뭐 이렇게 어떻게 되네. 뭐 또 가월동 쪽은 재개발이 아니고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하네. 뭐 이렇게 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의 키포인트는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약 세 번째는, 자, 그러면은 한남 1구역은 한남 1구역에서 재개발 재추진 타겟 지역은 과연 이러한 서울시 조례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그것을 법적인 요건을 과연 충족을 했을까요? 또 만약에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하게 할까요?
한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추진 측면에서 과거 면적이 아니라 과거 면적이 35,000평 정도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도 있고 찬성하는 지역들이 많은 지역도 있고 막 이렇게 좀 그룹핑이 되어 있었는데, 과거 면적 35,000평 전체가 아니라 주민 동의가 많으며 동시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 경계로 추진이 예상됩니다. 2탄에서는 이 정도고요. 3탄이 이제 시리즈 3탄이 있는데, 이제 3탄에서는 이제 한남구 한남 1구역에서 재개발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그 타겟 어떤 정비 구역의 경계, 그리고 그 정비구역 경계가 과연 이러한 서울시조례 및 2025 기본계획에서 점수라든가 어떤 그 법적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러한 것을 3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3탄에 대한 것 이미 분석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다 분석까지 끝내 놓고 있지만은 이 3탄을 언제 하게 될지는, 언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올릴지는 시기를 좀 살펴보면서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유튜브에 올리고자 합니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한남 1구역이 다시 재개발 재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3탄에서는 1구역만의 디테일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2020년 5월 20일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